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존슨앤존슨사의 얀센 백신의 접종 대상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혈전 부작용 위험이 높다는 이유에서입니다. LA 한인타운을 포함해 주변 지역에서 운영하는 불법 노래방을 대상으로 갱단이 보호비납부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 경찰과 시검찰은 이들을 소탕하기 위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크게 상승했던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폭락했습니다. 연준의 고강도 긴축 정책이 시장에 가져올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진단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시민들이 직접 만든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자 시민단체가 나선 겁니다. 오는 8일 일요일은 미국의 마더스데이이자 한국의 어버이날입니다. LA 한인타운과 사우스베이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나눔을 전하는 행사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5월 5일 목요일입니다.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을 포함해 주변 지역에서 운영하는 불법 노래방을 대상으로 갱단이 보호비 납부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 경찰과 시검찰은 이들을 소탕하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첫 소식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한 노래방입니다. 이 노래방 업주는 갱단으로부터 보호비 납부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LA시 검찰은 10여 개의 불법 노래방을 대상으로 갱단원들이 보호비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aware that there are individuals and gang members that are extorting karaoke establishments. They are easier targets than the licensed businesses. 갱단은 보호비 납부를 강요하며 매월 $3,00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불법 노래방 업주들은 갱단에게 협박을 받아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LAPD와 LA시 검찰은 노래방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갱단원을 체포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갱단원을 체포하기 위해 연방사법당국과 합동해 TF팀을 구성할 방침입니다. Task force members might be, but also our federal partners. So this is much bigger than probably being able to handle it at Olympic Division, but we will keep all those options on the table. 수사당국은 노래방 업주를 수사해 갱단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LAPD Vice is doing outreach and contacting in the business, whether it's business owners, employees, managers, etc. 올림픽 경찰서 후원에도 노래방 업주에게 돈을 강요하는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해 적극적인 후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비즈니스로 오픈을 하면서 아니면은 가라오케 같은 거를 오픈을 하면서 그런 갱들이 와가지고 돈을 요구를 한다.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그 원인을 다 찾아낼 수가 있죠. 갱들에게 보호비 납부를 강요받는 노래방 업주는 즉시 LAPD에 신고할 것을 경찰은 거듭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30대 한인 여성이 생후 3개월 아들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버겐카운티 검찰은 지난 3일 뉴저지에 거주하는 유선민 씨를 1급 살인 혐의와 2급 아동위해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상담가로 알려진 유 씨는 중국계와 결혼한 한인 여성으로 알려졌습니다. 리버에지 경찰은 지난 3월 29일 오전 7시 반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아기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사흘 뒤 숨을 거뒀습니다. 수사팀은 유 씨가 아들을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행했으며 결국 사망으로 이어졌다며 유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유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 씨 변호인 측은 숨진 아들은 쌍둥이로 태어나기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으며 검찰이 주장하는 머리 골절은 실수로 아기가 선반에 부딪힌 적이 있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오는 9일 유 씨의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시민들이 직접 만든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평소 보행자가 많은 구간인데 횡단보도가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자 시민단체가 나선 겁니다. 김유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 샌마리노와 세레노길이 만나는 곳입니다. 근처 초등학교가 있는데도 횡단보도가 없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왔습니다.
횡단보도를 만들어달라는 거듭된 요구에도 시정부는 주민들의 민원을 묵살해왔습니다. 주민들은 평소 아이들이 자주 길을 건너는 곳에 횡단보도가 없어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합니다. 애들 학생들이 많은데 이렇게 길 걷는데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도로인데 불편했지. 그 엄마들이 보호했겠지. 결국 위험한 건널목을 보다 못한 한 시민단체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 건널목에 직접 횡단보도를 그려 넣은 겁니다. Some of us live close by and we knew that it was a particularly unsafe place. The purpose is to make the streets safer. 하지만 LA시 교통국의 허가 없이 횡단보도를 그려 넣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Anything on city property, I mean, you would need to pull the proper permits. That is considered city property. 시민단체 측은 시정부에 수차례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했지만 수개월 동안 시간만 끄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입장입니다. We know that the city is not doing its job at doing them, so we just do it now because people keep on getting injured and sometimes killed. So we don't have time to wait. 시민단체는 지금도 웹사이트를 통해 횡단보도 설치 요청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김윤아입니다. 네, 오는 8일 일요일은 미국의 마더스데이이자 한국의 어버이날입니다. LA 한인타운과 사우스베이에서는 어르신들께 나눔을 전하는 행사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흥겨운 공연과 따뜻한 식사 한 끼, 그리고 선물 등을 나누며 모처럼 훈훈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팬데믹 기간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낸 어르신들. 흥겨운 장구와 북소리에 신이 나고 노랫가락 한 소절에 모처럼 얼굴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또 함께 모여 나누는 정성 담긴 음식은 더욱 입맛을 돋웁니다. 이렇게 어머니 날이라고 이렇게 젊은 분들 또 정치인들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를 해갖고 공연도 하고 음식도 준비해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감사할 따름이죠. 너무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건 이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아주 감사하고 살아요. 예. 곧 다가올 어버이날과 마더스데이를 맞아 한인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된 어버이날 잔치입니다. 같이 모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2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노인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한 것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려 2만 명 이상의 한인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우스베이 지역. 코로나 방역 완화와 함께 사우스베이 한미 노인회도 활발한 나눔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자주 있으면 좋은데 욕심 같아서는 그죠?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옛 친구도 생각나고 옛 살던 고향도 생각나고 한국도 생각나고 너무너무 그냥 보고 싶죠. 다들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보고 싶고. 어버이날을 맞아 한미 메디컬 그룹과 200여 명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점심과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찾아뵐 수 있어서 또 이렇게 모이심이 꼭 5월에 많으시기에 사실 한미 입장에서는 항상 매년 매일이 매 시간이 저희가 어른분들한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사우스베이 한미노인회는 매년 계절마다 치러온 행사들도 재개할 방침입니다. 첫 행사로 오는 28일 당일치기 기차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여기 노인 아파트도 많이 있고 소외된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교제도 나누고 오셔서 함께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저희들이 그 행사의 목적입니다. 팬데믹으로 움츠러들었던 한인사회 대면 나눔 행사들이 5월 가정의 날을 맞아 이제 다시 활발히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LA 시의회가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렌탈 주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시에서 운영되는 단기 렌털 주택 중 3분의 1이 불법 영업인 것으로 조사되면서 고삐 제기에 나선 겁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LA시가 불법 렌트 주택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시작합니다. 맥길대 연구소는 LA시의 단기 렌트 주택의 3곳 중 한 곳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LA시 의회는 불법 렌트 주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LA시 개발국은 불법 렌트에 대한 숙박 공유 서비스 정보를 수집해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의회는 불법 렌트 주택에 대한 단속은 LA 주민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본인 LA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주택이 불법 호텔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불법으로 이용되는 것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본인 시의원은 말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연방 상원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의 인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골드버그 대사 지명자는 조만간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공식 임명을 받으면 곧바로 한국으로 부임해 오는 20일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앞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콜롬비아 대사를 맡았으며 특히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 국무부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으로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 1874호의 이행을 총괄하고 관련 국제협력을 조율한 바 있습니다. 네, 코로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LA 카운티 일 신규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조금씩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보건국장은 마스크를 벗는 것은 실수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하루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모두 3,003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수주 동안 가장 많은 일일 확진자가 발생한 겁니다. 하지만 이번 환자는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244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그 가운데 37명은 중환자입니다. 바바라 페러 카운티 보건국장은 현재 카운티 내 확진자의 96%가 BA2 변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운티 내 변이 확산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개인 방역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군중이 밀집한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력히 권장했습니다. 현재 LA 카운티에서는 의료시설과 노숙자 보호소, 그리고 공항 등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존슨앤존슨사의 얀센 백신의 접종 대상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혈전 부작용 위험이 높다는 이유에서입니다. FDA는 얀센 백신 접종자를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다른 백신을 맞을 수 없거나 추가 접종이 어려운 성인 등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얀센 백신을 접종하고 2주 안에 발생하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위험성에 대한 자료를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얀센 접종 시 혈전 위험이 드물게 나타나지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만 올해 3월 18일을 기준으로 60명이 확인됐고 이 중 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렸는데도 크게 상승했던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폭락했습니다. 고강도 긴축 정책이 시장에 가져올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진단입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000년 이후 22년 만에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했던 어제 뉴욕 증시는 3% 안팎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일각에서 우려했던 금리 0.75%포인트 인상, 즉 자이언트 스텝은 없을 것이라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선을 그으면서 이른바 안도 랠리가 이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낙관론은 24시간을 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일제히 폭락하며 어제의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했습니다.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는 3% 넘게 떨어졌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5%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연준의 고강도 긴축 정책이 시장에 가져올 불확실성 때문이란 진단이 나왔습니다. Are uncertain about what inflation is going to do. What the Fed is going to do in reaction to inflation, and then ultimately how that impacts global growth is what's really driving markets down today. 여기에 국채 금리가 3% 넘게 오른 것도 주가 하락에 한몫했습니다.
어제 금리 발표 이후 4만 달러를 돌파했던 비트코인 역시 9% 가까이 가격이 빠지면서 3만 6천 달러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중앙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가 1%로 올랐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세계 각국이 이처럼 긴축 정책에 나서면서 세계 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훈입니다. 미국이 시중에 풀렸던 돈을 걷어들이는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한국도 바로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이 소식은 전연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물가도 미국 못지않게 심각합니다.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3년 만에 최고치인 4.8%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물가가 오를 거라는 심리, 즉 기대 인플레이션이 뛰는 것도 문제입니다. 서비스 요금이나 임금을 올려받아야겠다는 생각이 퍼지면서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런 기대 심리를 미리 누르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혀봤습니다. 하는 입장에서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희가 금리 상승을 통해서 이걸 잡으려고 시그널을 미리 주지 않으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투자 자금을 붙잡아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미국보다 0.5%포인트 앞서 있는데 미국이 이번처럼 몇 차례만 금리를 크게 올려도 우리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 있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값을 더 쳐주는 달러로 옮겨 타면서 환율이 오르고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추후 물가 상승에 따른 대폭적인 금리 인상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시장에선 한국은행이 이달 말 금리를 또 올릴 가능성이 높고 바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 0.5%포인트 인상을 검토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금리가 빠르게 뛰는 게 기정사실이 된 만큼 대출 상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5월 5일은 한국의 어린이날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어떤 선물을 할지 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날이기도 한데요. 요즘엔 어린이날 선물로 장난감 대신 주식을 선물하는 부모가 많다고 합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회사원 김모 씨는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아이 이름으로 미국 주식과 ETF를 조금씩 사두고 있습니다. 훗날 아이가 성인이 돼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차곡차곡 모은 종잣돈을 깜짝 선물로 주려는 겁니다. 로봇 주식, 우주 과학 관련한 주식 그런 것들을 이제 특별 어린이날이라든지 이럴 때 조금씩 지금 사서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국내외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부모들은 크게 늘었습니다. 한 증권사 분석 결과 미성년 고객이 1년여 만에 3배 이상 늘었고 평균 나이도 대폭 낮아졌습니다. 특히 해외 주식에 투자한 비중은 성인보다 2배 반 많았습니다. 10년, 20년 뒤에 쓸 종잣돈을 모으는 데에는 해외 주식이 더 나을 거란 생각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투자한 종목도 테슬라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우량주 위주였습니다. 미국 주식이 최근에 어쨌든 글로벌 증시 중에서도 성과가 가장 좋은 시장이었잖아요. 우량주 아니면 장기 투자 가능한 종목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선택의 가장 큰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자녀 이름으로 주식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매달 15만 원씩 10년에 2천만 원 이하로 투자해야 증여세를 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불어난 돈은 증여가 아닌 만큼 아이를 위한 우량 주식 투자는 새로운 유행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우크라이나 소식도 살펴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 아조스탈 제철소를 맹폭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강력히 저항하고 있는 가운데 이 민간인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의 아조스탈 제철소 건물 위로 폭발음과 함께 붉은 화염이 치솟고 있습니다. 폭격이 이어지면서 제철소 전체가 포연에 휩싸였습니다. 전투 과정에서 불이 붙은 탱크가 폐허가 된 시내를 가로지르는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제철소에 남은 민간인 대피를 위해 사흘 동안 휴전하기로 했지만 러시아군의 폭격과 산발적인 교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стрелковая, АГС у них есть, вот они
пару раз насыпали. И все. Это все происходило. 우크라이나군은 여전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민간인 대피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Слава Україні! Уже третю добу, як ворог прорвався на територію заводу «Азовсталь», де тривають важкі кровопролитні бої. 미국 언론 워싱턴 포스트는 미 국방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 사실상 진격이 멈춘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스라엘 베네트 총리와 전화 통화에서 아조스탈 제철소에 민간인 대피를 보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대신 제철소에 주둔한 우크라이나군이 무기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이 유럽을 원조했던 마셜 플랜을 언급하며 미국과 유럽 등의 재정적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독일과 체코 등은 알파벳 G 표식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고현준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쟁에 사용된 무기를 본뜬 장난감을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용 트럭 모양의 장난감들이 매대에 진열돼 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한 대형 마트라고 하는데요.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전차를 비롯해서 연료 탱크, 미사일 발사 장치 등 이 똑같이 만든 장난감이 우리 돈으로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장난감에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지지를 상징하는 알파벳 G 기호가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이 G가 승리를 위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밝혔고, 러시아 침공 이후에 우크라이나에서는 G자가 새겨진 러시아군 전차와 탱크가 다수 발견이 됐습니다. 이 G자가 러시아 군과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지지의 의미를 갖게 되면서 세계 곳곳에서는 이 표식을 사용을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독일과 체코, 폴란드 등에서는 알파벳 G의 이 표식 사용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한 발을 쏘고도 그에 대한 어떤 발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보통 다음 날에는 발사 장면을 공개해왔는데 이례적으로 조용한 것으로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오늘자 노동신문입니다. 어제 평양 순안에서 쐈다는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외용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도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화성 15형이나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을 쐈다는 군 당국의 분석에도 북한은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통상 다음 날 발사 장면을 공개하고 이를 선전해온 걸 감안하면 이례적입니다. 미사일을 쏘고도 침묵으로 일관한 대표적 사례는 지난 3월 화성 17형 공중 폭발 때처럼 발사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당시와 달리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실패라는 평가를 현재까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470km, 최고 고도는 780km입니다. 기존 ICBM급 미사일 궤적과 비교하면 낮고 짧게 날아갔습니다. 1단 로켓이 연소했을 때 나오는 궤적으로 북한이 올해 2차례 이른바 위성 개발용 시험을 했다고 주장했을 때와 비슷합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이번에도 위성 발사 시험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계속 침묵을 지킬지는 미지수입니다. 흔치는 않지만 후속 발사까지 한 뒤 한꺼번에 이를 보도할 가능성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지난 1월 25일에 발사한 순항미사일의 경우 이틀 뒤 지대지 전술 유도탄 발사 소식과 묶어서 사흘 만에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발사에 대해 최근 ICBM 발사들과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이 유엔에 대한 모욕이라며 상응에 대응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국제사회와 전 세계 파트너들이 북한의 이러한 도발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전략적인 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세계는 그에 상응해 대응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영화계의 간판 배우 강수현 씨가 어제 오후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강 씨는 아직 의식이 없는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배우 강수연 씨가 자택에서 쓰러진 건 어제 오후 5시 50분쯤입니다. 강 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에서 통증을 호소하다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강 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55살인 강 씨는 4살 때 아역 배우로 데뷔한 뒤 지난 1987년 임권택 감독의 영화 씨바지로 베니스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으며 한국 배우로서는 최초로 세계 3대 영화제에서 수상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후에도 영화 아제아제 바라아제로 모스크바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고 2001년에는 SBS 드라마 여인천하에 출연해 연기 대상을 받는 등 인기를 구가하며 대중예술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부산국제영화제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으며 영화계에서 꾸준히 활동해왔고 지난 1월엔 새 영화 촬영을 마친 뒤 9년 만에 상업영화 복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LA 카운티 페어가 이달 말까지 포모나 페어플렉스에서 개최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페어가 팬데믹 이후 2년 만에 개막했습니다. 지난 192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00년을 맞은 LA 카운티 페어는 우리의 뿌리로 돌아가다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5월 30일까지 포모나 페어플렉스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POP코 코리아타운 도서관 주차장이 미니 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LA시 공원국은 코리아타운 도서관 주차장 부지에 포켓 공원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LA 공공도서관과 시설국 등 3개 기관이 공원 설립을 위한 공사 및 운영 계약을 이달 중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켓 공원에서는 공연이나 박람회 등 공공 이벤트를 할 수 있는 다목적 행사시설과 운동장, 산책로 등이 설치됩니다. 한인 역사와 인물을 배우고 알리는 전자도서관이 개설됩니다. LA 총영사관은 한인 이민사와 인물, 활동 등을 소개하는 한인사 2도서관 구축 작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해 내년 초부터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서는 주요 한인사 자료뿐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전문 자료, 교사들을 위한 다양한 교재와 학습 지도안을 다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최대 식품 제조업체인 스트라우스 그룹이 초콜릿과 에너지바, 껌, 사탕 등을 리콜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스트라우스 그룹 자회사인 엘리트에서 생산하는 유명 초콜릿 97개 제품이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이 있다며 리콜 조치했습니다. 이 제품들은 월마트와 아마존을 통해 판매됐습니다. 지난달 항공편 취소 대란을 겪었던 알래스카 항공이 또다시 항공편 100편 이상을 취소해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은 지난 1일 55편, 2일 55편, 3일에는 33편 등 사흘 동안 총 143편의 비행편을 취소해 여행객 18,700여 명이 급하게 일정을 취소하거나 다른 항공편으로 예약하느라 대혼란을 빚었습니다. 항공업계는 오미크론 변이 급증으로 인해 승무원과 비행기 파일럿 부족 등 인력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인구가족부라는 부서를 새로 만들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새 정부 출범 뒤에 다른 부처 개편안을 모두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이 제출할 걸로 예상됐지만 여가부 폐지만 담은 개정안을 먼저 제출하겠다는 겁니다. 법안에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대신 부처의 기능을 재조정해 인구가족부를 신설하자는 내용이 담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으로 지난 1월에는 SNS에 7글자로 폐지 공약을 전면화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여가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조직 없애겠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첫 내각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이 공약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 당선인이 내건 국민과의 약속이자 대선 핵심 공약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공약 후퇴 논란을 무마하면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게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압박하겠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명의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과거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았던 검사 출신도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먼저 신설된 정책조정기획관실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 당선인 정무특보가 이끌게 됐습니다. 비서실장 직속 국정상황실장에는 한우섭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임명됐습니다. 경제수석실 비서관 전원은 각 부처 현직 국장급들을 발탁했습니다. 총무비서관에는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측근이던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이, 민정수석을 없애는 대신 신설한 법률비서관에는 서울 동부지검 형사부장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던 주진우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에는 윤 당선인과 대구고검에서 일했던 이시원 변호사가 내정됐는데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전력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내정자는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검사로 유우성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는데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이 내정자가 국정원의 위조 문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든 국정원의 조작을 묵인하고 동조하던 사람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니 황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상임고문의 보궐선거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김은혜 전 의원의 경기지사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경기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에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안 위원장이 오늘 인수위 해단식 뒤 분당갑 출마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위원장 측은 전략 공천을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그동안 경선 원칙을 밝혀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당내 후보 등록을 마친 박민식 전 의원 등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상임고문에게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요청합니다. 인천을 이기면 전국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팬카페에도 민주당을 지켜달라, 이재명을 개양하라라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이 고문이 출마하면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다는 기대가 깔린 건데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4선 노웅래 의원은 소 잡는 칼로 닭 잡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최재성 청와대 전 정무수석은 대장동 문제 등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프레임에 기름을 붓게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발대식이 오는 11일인 만큼 이재명 고문의 조기 등판 여부는 다음 주 초까지는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LA 스몰 비즈니스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이 내일 마감됩니다. LA시는 팬데믹의 여파로 렌트비가 체납된 스몰 비즈니스 사업주들에게 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시에 위치한 연매출 500만 달러 이하 스몰 비즈니스들이 대상이며 선정될 경우 최대 15,000달러를 지원받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